전국의 신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테마 특강이죠. 테마 특강에서 이제 일부 상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소에서 이제 일부 상소라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자, 일부 상소가 뭐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개념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다라는 겁니다. 자,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상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자, 일단 우리 법에는 이제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부 상소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상소는 어떤 거냐? 우리가 재판의 일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일죄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건 수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 상소는 어떤 거냐? 그럼 요건 있죠. 일부 상소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수죄일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죄, 즉 뭐다? 경합범이에요. 실제적 경합범이겠죠? 자, 그래서 수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서 뭐가 있느냐? 주문의 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문이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형법에서 우리가 경합범 처벌 어떻게 했죠? 유죄가 나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흡수주의나 가중주의는 주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이 나눠질 수가 없죠. 근데 병과주의는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기소가 되는데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 아니면 전부 무죄, 아니면 공소기각 유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다 분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가 분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만약에 일부 상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일단 상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상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기간 도가로 뭐가 된다? 확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소한 부분 있죠? 상소한 부분만 내 상소심의 2심이 되는 겁니다. 이심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 대상은 상소한 부분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것만 심판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상소심의 심판 대상. 자, 이렇게 요건과 효과가 이렇게 이제 갖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부 상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소송 경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 개의 죄로 기소가 됐는데 몇 개, 세 개 정도로 됐는데 두 개는 뭐 다투고 싶지 않아요.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인데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죠. 소송 경제적으로. 그래서 일부 상소를 이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소송 경제. 심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부 상소를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일부 상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안 갖춰졌는데 일부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소는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합니다.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문의 이제 분할 가능성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형과 부가형 이런 게 있죠. 주형하고 부가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형이 있어야만 부가형이 나오는 거니까, 야, 뭐다? 불가분적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건 일부 상소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뭉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할 가능성,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으면 일부 상소가 되고,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배상명령 있죠? 자, 배상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에 대해 상소를 하지 않고 배상명령만 따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상명령은 일부 상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놓고 자, 좀 이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번 이제 일부 상소 교재인데 거기 1번부터 봅시다. 그래서 원칙론이죠.
자, 한계형이 선고된 경합범. 경합범인데 형이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죠? 그럼 흡수주의 아니면 가중주의일 거예요. 주문이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눠지지 않죠. 그러면 일부의 죄에 대한 상소효력은 어떻게 된다?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피고 사건 전부에 미쳐 전부가 상소심에 의심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 뭐다? 일부 상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상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두 번째 가보면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그 다음에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에 대하여 체크할까요? 피고인 및 쌍방이 상고를 했습니다. 쌍방이 상고했다는 얘기는 지금 일부 유죄, 일부 무죄인데 어떻게 됐겠어요? 무죄는 피고인 상소 못해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은 뭘 했겠습니까? 유죄 부분만 상소했겠죠. 그 다음에 검사는 당연히 무죄 부분만 상소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눠져 있지만, 자, 쌍방 일부 상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서로 부분이 됐지만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돼요?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건 전부 상소가 되는 겁니다. 전부 상소가 된다. 그래서 마저 읽어봅시다. 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근데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 여기가 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 뭐 근데 항소심 판결을 체크할까요?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다? 전부가 심판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가 심판 대상이다. 그래서 전부 상소가 됐으니까 전부가 심판 대상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가보면 자, 경합범일 때만 일부 상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제1심이자 체크할까요? 단순일죄. 단순일죄는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나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자, 체크할까요?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나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일부 상소했으니까 전부 상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다 형법 37조 원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자, 피고인은 상소하지 않고, 근데 이 말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 체크할까요?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 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부 상소했잖아요. 전부 상소했으니까 뭐가 된다? 전부 상소했으니까 뭐가 된다?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마저 읽어봅시다.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어떻게 된다? 함께 파기된다. 그래서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파기한다는 게 전부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5번도 가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취지입니다.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사일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자, 체크할까요? 항소 범위는 뭘로 표시했어요? 전부로 표시했죠? 전부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전부 상소예요, 전부 상소. 전부 상소. 그래서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보면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해서, 그럼 일단 전부 상소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체크하세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뭐가 되죠? 부적법한 상소가 되는 겁니다. 부적법한 상소. 그러니까 자, 이제 요 부분, 지금 유죄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유죄 부분에 대한 상소는 뭐가 돼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부적법한 항소가 되겠죠. 그러면 항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항소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니까 뭐가 돼요? 그대로 기간 지나서 확정한 거 똑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여기 있죠? 기간 도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걸 기간 도과로 확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다? 확정되지 않은 것만 건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볼까요?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다. 안 냈으니까 항소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은 확정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 가보면 항소심이 두 개의 유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무죄분만에서 불복 상고한 경우 자, 체크할까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뭘 했습니까? 자, 원심은 경합범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상소심에서 뭘로 바꿨어요? 자, 상상적 경합으로 바꿨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과형상 일죄죠. 자,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과형상 일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안 나눠지니까 자,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부 상소가 됐지만 상소를 제기했어도 상소심과만 이제 안 나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부 상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 판단은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전부 상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 판단의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 법원의 재량이다. 죄수 판단은 법원의 수소법원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엔 자, 수재가 됐으니까 나눌 수가 없죠. 아니, 상상적 경합이 됐으니까 나눌 수가 없겠죠. 전부 상소가 된다. 뭐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도 이제 같은 취지겠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 관계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였다 해도 유죄 부분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다음에 9번째, 자,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고, 그다음에 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 아까 봤죠? 뭐예요? 여기 집었거든요. 쌍방 일부 상소. 있죠? 그래서 9번째는 뭐가 된다? 쌍방 일부 상소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전부 상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번째를 가보시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자, 체크할까요? 소송 비용의 재판. 소송 비용의 재판인데 비용은 유죄가 나올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유죄하고 그다음에 비용.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가 되죠? 불가분적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불가분적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저 읽어봅시다. 자, 소송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하나에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다. 그럼 당연히 뭐다? 부속적인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불가분적 관련이 있으니까 요거는 일부 상소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따로 상소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나눠진다. 됐고,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불가분적 관계가 있는 거. 불가분적 관련이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냐? 판례가 예를 들어준 겁니다. 한번 쭉 봅시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 효력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피고 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는 어떤 거다? 자, 일단 일부 상소가 피고 사건의 주의적 주문과 자, 무슨 관계? 불가분적 관계. 불가분 같은 건 대표적인 게 몰수 추징이에요. 여기 나온 비용하고 아니면 유죄하고 같이 뭐가 딸려옵니까? 몰수익이 딸려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합범에 대하여, 자, 뭐다? 한계형이 선고된 경우. 이런 경우에 나눠질 수가 없죠? 전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경우에 일부 상소로 하면 어떻게 된다? 전부 상소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 12번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죄가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몰수가 나왔죠? 일부 상소 안 됩니다. 전부 상소예요. 그래서, 그럼 뭐다? 몰수 추징만 딱 떼서 상소를 못하고, 설령 이렇게 해서도 여기까지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에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한다? 아니죠. 전부가 심판 대상이 됐으니까 전부 파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를 가보시면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서 무죄,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자 체크할까요?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유죄는 더 이상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고 재판은 뭐만 한다? 무죄 부분만 하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유죄 부분만을 파기한다. 말장난, 순간 놀래겠죠. 오타인 줄. 오답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뭐다?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시고요. 그 다음 14번째. 자, 뭐다? 확정 판결 전에 공사실과 확정 판결 후에 공사실에 대하여 자, 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몇 개? 2개가 나왔죠? 그래서 2개의 형을 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판결 확정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상소를 했습니다. 지금 나눠지는데 앞에 것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심판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부 상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이므로 항소심이 심리 판단할 범위는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에 뭐다? 한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소한 것만 뭐가 된다?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13번째를 가보겠습니다. 자, 항소장의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1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1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체크할까요? 항소 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1죄에 대해서도 항소 이유를 뭐 했다?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내긴 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전부 상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 16번째,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서 자, 경합범 동그라미 칠까요? 경합범 수죄죠, 수죄. 자, 근데 있는 A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는데 또 체크할까요? 검사만 무죄로 선고된 A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B는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죠.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확정이 되는 거죠. B는 확정이 됐죠? 이제 B는 심판 대상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 중 A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 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에서도 뭐만 건드려야 된다? A만 건드리라는 겁니다. A만. 그래서 A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 이제 재밌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부 상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수죄일 때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뭐다? 판례가 희한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죄 일부인 상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포괄일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일단 원리를 하나 얘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포괄일죄도 어쨌든 일죄인데 어쨌든 여러 개로 나눌 수는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포괄일죄에서 자, 이제 A가 있고요. 자, B가 있어요. 자, 근데 A에 대해서는 법원 유죄의 취지로 얘기를 했고 자, B에 대해서는 무죄의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일죄인데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피고인만이 상소를 한 겁니다. 피고인만이. 자, 피고인만이 어떤 거에 대해 상소했을까요? 피고인은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왔던 B는 건드렸겠습니까? 안 건드렸겠습니까? 안 건드렸겠죠? 그래서 피고인만이 뭐다? 유죄, A 부분만 상소를 한 겁니다. A 부분만 상소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소심이 딱 심리 들어가 보니까 A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건 무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나왔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B 부분을 보니까 B 부분이 오히려 유죄의 취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이 완전히 반대로 재판을 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상소심에서는 크로스로 다시 유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지금 피고인만이 상소를 했잖아요. 그럼 피고인만이 상소하면 우리한테 뭐 있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리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판례가 좀 희한한 논리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면 바로 이 B 부분은 상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소 안 했죠? 그럼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자, 형식적으로는 상소심이 2심이 됐어요. 이심이 되긴 한 건 맞는데 근데 실제로 뭐가 됐습니까? 검사도 안 건드리고 일단 B는
피고인도 안 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뭐다?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자,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겠다, 안 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결론적으로 전부 무죄가 나옵니다.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B는 뭐예요? 원래 무죄였죠? 그 다음에 A는 유죄였다가 무죄로 바뀌었죠? 그럼 전부 무죄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를 우리 판례가 이제 만들어낸 학자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방대상론이라고 불러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정말 드물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데 자, 뭐다? 우리 17번 문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확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환송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모두 무죄. 그리고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 정부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자, 체크할까요? 그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엔 전부 상고했지만 몇 개는 안 냈잖아요. 안 낸 건 빠지는 거죠. 안 낸 건 빠지는데 실제로는 상상적 관계가 나눠지진 않잖아요. 나눠지진 않는데 안 낸 부분은 어떻게 된다?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뭐다? 벗어났다. 심판 대상에서 빼버리자라는 거예요. 빼버리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있죠? 상고 이루 삼지 아니한 무죄 부분도 상고심에 2심 되면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심리는 됐지만 공격 방어의 대상에 벗어났기 때문에 요거 심리하지 말아라. 심리하지 말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황당한 이론이죠. 피고인에게 정말 이렇게 잘해줘요. 우리 법원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건데 이게 확장 버전입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고인한테 유리할 때만 나온다.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이게 지금 우리 경찰직에서 한 번 정도 나오고 한 문제는 아니고 지문 하나만 나왔고 검찰직에서 한 번 정도 나오고 법원직에서 한 번 정도 나왔어요. 한 10년에 한 번. 그 정도 좀 나왔는데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취지다.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상소에서 좀 까다로운 문장이 이거예요. 예전에도 누군가 질문했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글자로 쓰려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내용인데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니까 이런 걸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일부 상소, 테마 특강에서 일부 상소를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